정의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서방과 러시아 대리전 일촉즉발. 뭐 전쟁이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과 이기심, 이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위기, 전쟁 발발, 기후 위기, 또 각종 이 무역 전쟁, 뭐 환율 전쟁, 결국에는 나만 살겠다라는 그러한 욕심과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세계는 뭐 이미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도 계속 고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서아프리카 공동체 니제르 군사 개입 채비 마쳤다. 결국에는 배후에 서방과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게 이제 뭐 지금 항상 제국주의, 우월주의, 침략주의, 이 침탈주의자들은 보면은 다른 나라를 직접 공격을 하든지 또는 배후에서 조종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동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나눠먹게 하느냐 여념이 없었고, 그로 인한 세계는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정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 개입 채비를 마쳤다.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나 보다 했는데 결국에는 서방이 뒤에서 계속 무기 지원하고, 미국이 무기 지원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전쟁 특수를 누리는데 이 전쟁이 마진율이 가장 높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이 가장 높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예전에 베트남전에 용병을 파병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때 60억 달러, 거의 6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전쟁을 통해서 수익률, 마진율, 그리고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한반도 전쟁 때는 일본이 각종 군수물자 기지가 돼가지고 이 군수물자를 공급하다 보니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미국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떼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진율,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이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은 이 전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진율이 좋고 수익률이 너무나 좋으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니제르 군부는 바그너 그룹에 지원 요청했다. 서방 러시아 대결 조짐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겨레에서 전했고, 결국에는 이제 서방 러시아 대결 조짐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막 확대되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세계가. 나토 동부전선 일촉즉발,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에 병력을 증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폴란드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러시아, 벨라루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이 무기를 미얀마 대사까지 초청해가지고 홍보했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했단 말이죠. 우려를 표명하고, 지금 한국의 무기가 이 군사 퍼레이드에서 K9이라든지 K2라든지 한국산 FA50라든지 이런 전투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 한국이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이 무기 판매는요, 이거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거 인과응보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 무기 산업에 자꾸 물들이다 보면은 이 무기는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야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무기를 판매하고 무기가 소비되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걷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미국 따라하면서 계속 이거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향해서 나가야지, 자꾸 이 전쟁 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 뒤에는 돈과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많은 또 이 무기 업체들이 정치인들한테 알게 모르게 후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또 돈을 쌓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전쟁을 즐기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을 안 한 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돈벼락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고요. 네, 지금 라트비아도 벨라루스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에 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토에 가입된 국가들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빠르게 터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특수교육 법인을 등록했다. 그러니까 이 특수교육이 뭐 장애인 교육이 아니라 이 특수한 교육, 이런 군사교육이겠죠. 장기적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F-16, 네, 이 전투기를 이전 승인했다라는 거죠. 네, 이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F-16 전투기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또 이제 전쟁이 극대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전쟁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안 한 기간은 8개월에서 12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전쟁 마진율, 수익률을 아주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 또 드론 공습이 일어났다. 러시아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다 보면은 그 미사일이 뭐 핵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극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세계를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높아지게 되고 지구는 뜨거워지고, 지금도 이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고 있고, 화염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산불이네 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지구를 멸망시켜가지고 이제 다 멸망을 해야지,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욕심과 이기심, 이것을 충동질하는 그러한 교육 제도들,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런 거죠. 이러한 것들을 빨리 우리가 제거하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이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루블화는 16개월 내 최저로 떨어지고 있다. 러시아도 높아지는 인플레 우려. 전쟁이 터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공급망이나 각종 무역망이나 이런 것들이 엉켜버리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 높아지게 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붕괴되고 있고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미국은 강달러, 킹달러를 유지하려고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자국 내에서도 경제가 아주 꼬여버려 가지고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세계가 또 신음하게 되는 거죠. 그 세계인들이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도리어 그냥 얘라 모르겠다, 그냥 차라리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면은 묻지마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지금 니제르에서는 연합군 침입 대비 지연병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시민 주도로 전쟁이 이제 곧 발발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공동체가 니제르 군사 개입 채비 맞췄다. 디데이도 정했다라는 거예요. 디데이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다시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달러 기축통화 패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러시아 또 서방이 배후에 움직이고 니제르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또다시 연장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 문제예요. 지금 차라리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하고 중립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세안이 그렇게 하고 있죠. 중립 외교,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균형 외교, 중립 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은 세계를 나눠 먹는 관계예요. 과거에 가스라 테프트 밀리악처럼 세계를 나눠 먹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거고, 한국은 하나의 맛있는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니제르 서방 러시아 대리전 일촉즉발이다. 네, 한국일보에서 전하고 있어요. 네, 니제르 독립기념일에 쿠데타 지지, 프랑스 비난, 시위대 또 러시아 국기. 그러니까 이 서방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죠. 이 과거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피자 조각 찢듯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언어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찢어 먹듯이 그냥 서구 열강들이 나눠 먹기를 해버린 거죠.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그냥 식민지화 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서방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우라륨이라든지 자원 때문에 이들은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 이제 러시아나 바그너가 개입해가지고 세계가 또 냉전 상황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니제르 군부 바그너 그룹에 지원 요청했다. 서방 러시아 대결 조짐이 터지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세계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세계가 반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반전에 대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세계인들이 결국에는 전염병 3년을 지나고,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당장 오늘 먹을 게 걱정이다 보니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반전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